남자친구가 서포트를 너무 안 해줘. 내가 지금 필요한 애인은 저녁에 비싼 음식 먹고 나서 자러 가는 그런 남자가 아니야. 기계적인 만남보다 내가 지금껏 살면서 빚을 지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남자가 더 좋은데, 궁합도 맞고 자유롭게 사는 땡땡씨로 환승하고 싶어. 현이님 안녕하세요. 늘 그렇듯 한량처럼 살고 돈도 안 되는 일에 바쁘기만 한 제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여기저기 오가며 현이님의 방송을 청취하는 게 거의 유일무이한 낙인 듯합니다. 보잘것없는 사연이 채택되어 방송이 되는 과정도 신기하고 기뻤죠. 하나 둘 썰을 풀어보고자 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더군요. 제가 우풍진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 올린 사연들은 죄다 젊었던 시절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돌격에 거의 실패 없이 아름답게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진 달달한 사연들이었고, 우풍진 사연은 아직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풍지고 우픈 사연들을 올리기 시작하면 여러 명이 파국으로 치닫고 공멸을 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이야. 현이님 채널에 나온 사연들 중에 가족과 관련된 거 빼고는 거의 70~80%가 다 튀어나올 듯 한데, 그냥 사는 게 왜 이리 우풍지나 생각하며 글을 적다 보니 어느덧 내가 우풍진 씨가 되어 있기도 하고 제가 닉네임을 지어드렸어요. 글을 억지로 재미있게 적으려 노력하는 사람으로 비춰주기도 했나봐. 이참에 내 필명을 우풍이나 우풍진으로 정해볼까 생각도 해봤어. 내가 현이님 채널에 사연을 골라 올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 내가 올리는 사연 말미에 남기는 말처럼 워낙에 인생을 우풍지게 살다 보니 나를 거쳐간 몇 안 되는 소중한 인연의 여성들이 혹시 나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돌을 닦는 마음으로 살고자 함이 그 첫째이고, 두 번째는 나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채널의 청취자이기도 해. 때문에 공세 종말점, 즉 특정 지역 회사 상황들을 내가 언급하면 또다시 우풍진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수 있어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 어쩌면 나라는 사람을 특정 지어 의심하고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청취자 형제 자매님들께서 말씀하는 나의 화법, 문체, 그간의 정황 등을 유추하며, 하지만 여긴 익명의 채널이니까 아마 내 사연의 레파토리가 고갈되고 더 이상 세파의 흐름과 인간사의 갈등으로부터 전전긍긍하지 않고 초연해지는 단계가 되면, 그때는 내가 어떤 우풍진 사연을 가지고 살았길래 다 내려놓고 산으로 갈까 생각을 했는지도 올리게 되겠지. 마지막 이유가 제일 커. 어떤 날씨가 청명한 날에 마지막 직장을 뒤로하고 집으로 복귀를 하는데 차도 밀리고 신세가 하도 먹었기도 해서 창밖에 하늘을 바라보며 멍 때리고 있자니 가만히 있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 젊은 시절 미쳐 날뛰기도 했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다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남은 게 이런 오명뿐이구나. 음악도 듣기 싫고 라디오도 주파수가 계속 바뀌는 게 운전하며 다 귀찮고 하여 우연히 현이님 채널이 눈에 띄길래 틀어놨었지. 현이님의 노딱 전성기 시절인 듯한데 한참 거침없을 때의 모습도 나오더라고. 이 새끼 사람 새끼 아니네 이거. 이런 새끼가 무슨 남편이야 등등. 정말 곱상하게 생긴 여성이 걸쭉하게 입담을 풀어놓길래 내가 지금 유튜브가 아닌 다른 걸 틀어놨나 했지. 이거 또라이 한 명 또 발견했네. 신종 또라이인가. 아주 반가운걸.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나 혼자 남아 싸우고 있는데 아군을 만난 듯한 그 반가운 느낌적인 느낌이란, 내 인생에서 몇 안 되는 기억이 하루에 2번이나 낮에는 회사를 정리하고 밤에는 같은 또라이 종족을 발견하는 희귀한 경험을 했지. 덕분에 오는 내내 청취를 했고 정말 마음의 위안이 많이 되더라고. 그 후로 한참 동안 채널의 사연들을 들어보니 버라이어티 하더라고. 그리고 결심했지. 그 우울했던 날 나한테 이런 위로를 주었던 채널의 주인장이고, 시청자 사연이 많아야 채널 운영도 수월하고
수월해 보이기도 하고 다행히 남부럽지 않게 미쳐 날뛰던 시기가 내겐 있었고 그래 교회에서 헌금을 하듯 절에서 시주를 하는 마음으로 내 썰이라도 진상하자 라고 결정을 내렸지.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아하니 각 장르별로 장인들이 있고 고수가 포진하고 있는데 설마 내가 올린다고 채택이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미친 척하고 올렸는데 사연이 채택되는 걸 보고선 내가 오히려 의아해했지. 아무튼 나는 이러한 선량한 이유로 글을 올리니 그냥 재미로 저런 인생을 살았던 놈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젊었을 때 미쳐 날뛰긴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해주면 내가 썰을 올리는데 좀 더 편할 듯해. 누구나 그렇듯 객기는 부리고 사는 거니까. 다만 내가 일보다는 탬버린을 더 많이 치고 다녔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 주저리 적다 보니 길어졌는데 오늘은 환승연애를 원하는 중년의 돌싱녀와 금융권에서 근무한 여인들에 대한 썰을 풀어볼까 해. 이 또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올리는 거고 처음부터 쌍스럽게 반말로 올려보도록 할게. 첫 번째 여자야. 환승을 원했던 땡땡은행 부지점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어서 좀이 쑤시고 있을 때 만남 어플을 통해 작업을 하고 있었지. 매칭받을 지역은 인근 지역이 아니라 거의 경기도 전체로 놓고 그 지역 안에서 나와 매칭이 되는 여성들에게 수작질을 하고 있는데 저쪽 경기 서쪽에서 신호가 울리대. 프로필 사진부터 검색을 해보니 현재까지는 상태 양호. 허나 현장에서 검증과 직문 직답을 통해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고 몸에 뿌리고 온 향수와 채취까지도 음미하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트와는 확연히 다르니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며 몇 번을 생각하며 검토를 했지. 근데 그 검토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난 이미 차를 타고 그 여자에게 가고 있었는데. 가서 만나니 뻘쭘했는지 새처럼 해하며 마지못해 차를 타는 신용을 하길래 오냐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대신 너 이따가도 그렇게 할 수 있나 한번 보자 라고 생각하며 관대한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줬어. 커피숍에 잠깐 들러 신상 명세를 파악하고 바로 입성을 했지. 여성의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 되면 무언가를 알아가며 뭘 하려는 시간에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들을 하더라고. 일단 사랑을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남을 이어갈지를 정한다고 하더라. 그래 아주 좋다. 내가 늘상 바라던 바다. 생각보다 후더가요. 근육을 많이 사용하겠구나 싶었지. 키는 작았고 허리는 얇지 않았으며 하체는 큰 편. 한바탕 격정을 이루고 나서 잠시 누워있는데 스스로가 찔렸는지 내게 그런 말을 하대. 땡땡씨 사이트에 올린 사진 편집 어플 돌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손본 게 맞아 보였는데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예상했던 대로 묵직한 중량으로 인해 삭신이 쑤시려고 하고 있는데 물어봤지. 그럼 왜 지금 네 모습하고 사진하고 다른 거야? 이거 사진 찍는 각도를 조절하면 늘씬하고 다리가 길어 보이게 찍을 수 있는 거야. 전신이 담기는 범위에서 조금만 여유를 두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이게 찍으면 그런 사진이 나온다나? 그럼 네 사진은 누가 찍어준 거야? 전 남편이 찍어준 거야. 그 사람이 찍어준 거라면 사진 찍을 때마다 고생 좀 했겠는걸? 여러 사람이 찍어준 거라고 흘리고 넘기는데 여기서부터 그녀의 무서운 구라가 시작이 된 거지. 본인이 이혼녀라고 하면 함부로 대할까봐 남편이 지방 공장에서 일을 하고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올라온다. 애들 아빠가 자상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쇼윈도 부부라 각자의 연애에 대해 노터치한다. 연애에 대해서는 노터치한다. 애들 아빠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자신도 가능하면 더 늙기 전에 즐기면서 살기로 하는데 아무래도 남편의 벌이가 일정치 않고 많지도 않으니 비정규직으로 조그만한 팀에 팀장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게 구라였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지. 이혼한 건 맞았고 가끔 나랑 씨름을 할 때 전화를 받던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스폰을 해주는 애인이었고 땡땡 응원 땡땡 지점 팀장이 아니라 부지점장이었고
그래서 은행 근처에서 밥 먹자고 하면 불편해했던 거였더라고. 돌싱 부지점장이 날건달 같은 한량하고 밥 먹는다고 하면 뻔한 시선으로 바라볼 테니 하여간 여자들의 구라와 내숭은 정말 심오하다니까. 심지어 은행 마치고 이런저런 운동을 하는데 일개 팀장 나부랭이가 막 지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싶었어. 뻑하면 라운딩 나가고. 그래서 내가 그 동네에 가는 게 불편하니 매주 목요일 우리 집으로 오겠다는 거야. 그러라고 했지. 나야 좋지. 시간만 되면 알아서 와주고 때 되면 알아서 위로도 해주는데 그렇게 무탈한 시간을 보내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내는데 어느 날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간 그렇게 금기시하던 인사이드 슛을 허용하길래 이게 웬일인가 하고 흔쾌히 받아들였어. 주저없이 중거리 슛을 쐈고 누워있는데 뭔가 싸하더라고. 분명히 아무 조건 없이 이런 호의를 베풀진 않을 것 같거든. 근데 역시 30대의 여성들과 40대의 여성들은 벌써 생각하고 계산하는 게 달라. 30대 중반 정도면 개화 만발하여 행위에 대해 제대로 눈을 뜨고 그 맛과 향을 생각한다면 40대 후반 정도 되면 이제 퇴색되어진 마지막 꽃잎이 남아있을 시기에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마지막 단계, 즉 갱년기에 이르르기 전에 무언가 교통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며칠 뒤 조용히 얘기를 꺼내. 지금처럼 애인 몰래 즐기는 거 말고 정식으로 환승을 하고 싶다고. 글쎄 그건 그쪽 생각이고 딸이 둘이나 딸린 내일 모레 50살이 넘어갈 여자를 내가 지금 또 하나 남을 게 뭐가 있다고. 안 그래도 사는 게 우풍져서 그냥 한량처럼 필요한 만큼만 일하고 돈 벌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 나한테 이런 부담스러운 제안이 오는 거야.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아무리 봐도 이건 선량한 의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 어이의 환승을 고려하게 되었는지 이실직고 해봐. 그럼 고민을 해볼게. 역시는 역시지. 남자친구가 서포트를 너무 안 해줘. 내가 지금 필요한 애인은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골프 치러 가서 그린피, 캐리비 내주고 저녁에 비싼 음식 먹고 나서 자러 가는 그런 남자가 아니야. 기계적인 만남보단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껏 살면서 빚을 지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남자가 더 좋은데. 그리고 시원찮고 그래서 궁합도 맞고 자유롭게 사는 땡땡씨로 환승하고 싶어? 이쯤 되니까 사람이 좀 달리 보이대. 요즘 중국의 춘장녀라고 하는 여자들이 차일이라고 하는 신부값을 터무니없게 요구하고 지참금도 도가지나 쳐. 중국 결혼 성사율이 개판이라고 하던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김치들이라는 여자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나 내일 모레 쉰되는 여자가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지 깡따구가 좋은 건지 멘탈이 좋은 건지 아님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건지 그때쯤이었을 거야. 40대 초반에 다른 여자와 매칭이 돼 나야말로 환승을 하려던 차에 그녀가 저런 얘기를 하니 내 결심은 굳히게 된 거지. 여기서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무섭다는 걸 또 느꼈지 뭐야. 어느 날부터인가 내 집 옷장에 속옷을 몇 벌 가져다 놓더라고. 신발장에다가는 하이힐을 가져다 놓고 딴 년이 와서 보라고 일부러 가져다 놨다 이거지. 어느 날부터인가는 인근 지점에 다른 여자 부지점장과 함께 나온 거야. 저녁 식사를 하자고. 그때 마침 나도 친구랑 같이 있어. 잘 됐네. 그 부지점장도 유부녀고 내 친구도 유부남이니 플라토닉 러브를 하건 에로틱 러브를 하건 함께 하자 하고 만나게 됐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내 친구가 까였어. 그 여자 부지점장은 50살이 훨씬 넘었는데 정말 관리를 잘했더라고.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말랐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가슴 수술을 했을 것이고 목주름도 폈고 꾸준한 헬스와 스피닝 등으로 힙업을 위주로 몸 관리를 한다고 하며 그 나이에 걸맞지 않은 흰색 미니 원피스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소화하고 한 번씩 웃을 때마다 보이는 시뻘건 립스틱 사이로 보이는 라미네이팅된 치아까지 돈이 아깝지 않았지. 근데 그쪽도 거의 쇼윈도 부부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내 친구는 까인 거야.
똑같은 쇼인도 부부이긴 한데 내 친구가 또래에 비해 탈모가 빨리 진행돼 앞머리 쪽이 뻐꺼였고 새치가 조금 많아. 그냥 머리가 허옇게 보이는 거랑 운동할 시간이 없어 방치를 하는 바람에 뱃살이 좀 처진 거랑 빚이 조금 있어서 대략 30억 정도? 빚이 30억 있으면 깜빵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정도면. 채권 추심단 사채업자들과 통화가 잦은 거랑 남들이 지식과부를 축적할 때 체지방과 카드빚을 축적한 거 말고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 말이지. 결국 내 집에 있는 그녀의 속옷과 하이힐은 내가 치우긴 했고 그녀의 원대한 환승 계획은 무산이 되었지. 지금은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나보다 멋지고 값어치 있는 놈에게 환승했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